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장 벡터 미적분학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1절 선적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적분을 교과서에서 조금 일반화시켜서 2차원, 3차원을 묶어서 바로 3차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여러분이 이 단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2차와 3차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이변수 함수의 즉 그 xy 정의역이 평면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2차 곡선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즉 정의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x가 아니라 이렇게 xy 평면에 움직이는 이런 곡선을 따른 이변수 함수 뭔가 이런 하나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곡선을 지금 c라고 하고 그 c에서 정의된 f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이 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럼 이 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는데 누가 봐도 선이니까 선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거는 일변수에 대한 적분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비록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변수 함수처럼 평면에 두 개의 변수 xy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어떤 선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건 하나의 변수 개념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으로서 여기 있는 xy를 하나의 변수 t, 뭐 예를 들어서 공동 매개 변수 t라든지 어떤 제3의 하나의 변수로 공동 매개 변수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 f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럼 그 내부의 선을 갖다가 늘 그러하듯이 적분할 단면에 대한 선을 분할해서 그 분할한 구간의 어떤 표본점, 샘플된 점 한 점에서의 함수값, 뭐 그럼 그 점에서 xi 스타든지 yj 스타든지 바든지 틸다든지 뭔가 샘플된 점이 있겠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걔네들의 그 곡선 길이만큼 곱한 다음 분할한 간격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의 합, 우리가 늘 그 적분 정의할 때 쓰는 리만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부분합.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서 늘 그러하듯이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우리는 이 선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하고 선이 C였으면 C선에 대한 이 이변수 함수의 선적분의 선을 우리가 아까 S로 표현했던 S로 적분한 데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에서의 F 선적분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분할 늘 그러하지 조금 직관화시켜서 P 벡터 매저놈이 0이 아니라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로 넘겼지만요. 이 간격 S에 대한 간격에 샘플된 점에서의 함수값을 더한 것을 제 간격이 0으로 가까이 보낸다는 건 분할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서 얘가 이렇게 툭툭 끊어졌던 샘플된 점에서 오차가 있었던 게 오차가 적어지면서 리얼 그 선에 대한 어떤 적분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선적분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정의는 그럴듯해요. 저런 곡선에 대해서 선을 따라서 적분하면 이와 같은 리만합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쟤를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그 변수가 특히 지금처럼 그 길이 s로 표현됐다든지 그럼 우린 저 길이라는 그 변수 s로 적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을 뿐더러 한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함수 지금 적분해야 될 함수는 또 이변수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비록 그 함수가 이변수 함수로 표현됐지만 얘도 뭔가 공동매개 변수라서 하나의 변수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 C를 그냥 마치 평면에 있는 XY가 아니라 얘 그 곡선 C를 하나의 매개 변수 T로 표현해서 X도 뭔가 T로 표현을 해주고 Y도 뭔가 T로 표현돼서 곡선 C를 저와 같이 그냥 움직이는 곡선이 아니라 뭔가 공동변수 t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xy 이변수의 그 xy가 이 곡선을 따라가니까 조금 이따 실질적으로
정의는 이렇게 하지만 정의대로 이렇게 계산을 뭐 길이 s로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이 리만합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저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공동변수 t로 하며 여기 있는 그럼 길이 변수 s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요 부분, 즉 ds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이쯤에서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의 공동변수 t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s변수로 적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s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이에 대해서 그러면 길이를 갑자기 ds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길이 공식 제일 먼저 배웠던 뭐 매개방정식 지금처럼 조금 전에처럼 x는 xt, y는 yt일 때의 길이 공식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지금처럼 어떤 곡선이 rt라고 해서 벡터 함수처럼 xt, yt라고 보셔도 되고 이래도 길이 공식은 얘였고 뭐 처음에 매개방정식으로 봐도 길이 공식은 얘였는데 걔를 벡터 함수로 봤을 때 얘는 rt 미분에 대한 크기에 대한 길이로 표현된다까지가 우리가 벡터 함수 버전에서의 길이 공식이었었어요. 그러면 정해진 a, b 사이의 길이가 아니라 뭔가 변하는 t까지의 길이를 st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거기에서 지금처럼 길이 s에 대한 미분 성분이 필요할 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서 ds와 dt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게 우리가 벡터 함수에서 공부하고 왔던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 s에 대해서 미분이 힘들어서 s 길이로 직접 미분하기 힘들어서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걸 지금 이 관계에 의한 dt로 바꿔준다면 t는 이미 x나 y가 아까 xt, yt에서 t 변수 하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ds도 얘처럼 t 변수로 그래서 dt로 바꿔주면 얼마든지 전체 식을 t로 적분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dt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상수배까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정의, 선적분의 정의는 아까 그와 같은 이만합은 극한값으로 계산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의를 계산을 해주려면 x와 y를 하나의 변수인 t, 뭐 공동변수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t로 표현했지만요. t로 바꿔주고 적분변수 ds도 t로 표현하다 보니까 dt와 ds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가 선적분의 실질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x를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x축의 a에서부터 b까지예요. 지금 평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상태죠. x축의 a에서부터 b까지 이 곡선에 뭔가 이변수 함수 f의 x, y를 갖다가 선적분을 지금 배운 거를 선적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구간은 이렇게 y 얘기가 없고 x 구간에 대해서 줬지만 애초에 함수가 이변수이기 때문에 정역은 이변수 영역이었는데 y 값이 없으므로 y 값을 여기에서 0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x축 대표축으로. 그래서 대표축으로 x축을 잡아서 y 값은 0. 그러면 매개방정식 여기에 있는 정의된 x와 y를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얘를 매개방정식화 시키고 싶은데 x변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를 공동변수 t라고 하고 y는 t로 표현할 필요도 없이 상수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x와 t가 같으니까 x 구간이 이거면 t 구간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y를 공동변수 t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이 xy가 이런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된 요거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에 요 rt를 대입해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f의 t, 0을 지금 s로 적분한다 해서 ds는 또 뭐로 바꿔야 되냐면 dt로 바꿀 때 무슨 관계가 필요했냐면 r't가 필요했어요.
저기 계산이 좀 좁아서 제가 줄이다 보니까 안 써놨는데 R'을 씌워서 생략해놨어요. 뭐가 돼요? 1,0. 그러면 이거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루트가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1. 그래서 R'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1 곱하기 dt.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간단한 이 적분을 너무 많이 돌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기 있는 t는 x와 같아서 매개 변수를 억지스럽게 넣은 것 같으면 다시 x 변수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면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변수 중에서 그 곡선이 x축에 대해서 x축 방향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있는 여기 있는 dx dt 관계에서 x를 t로 미분하는 건 지금처럼 1이지만 y를 t로 미분하면 얘가 상수라서 0이든 1이든 사라져서 얘가 안 나와서 dx dt 관계밖에 안 나타나죠 지금. 그래서 x에 대한 선적분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 곡선을 y에 대한 선적분을 하면 똑같은 방식이라 생략됐지만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금 같은 경우 딱 x축을 처음부터 찝어서 y값이 0인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x축에 대한 일반적인 선적분과 y축에 대한 선적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얘는 조금 전에 아까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변수 함수지만 요 일반적인 AB 구간에 대한 요거에 대한 선적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x축을 갈라서 A에서부터 B까지 단면에 대한 선적분을 한 거가 되겠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거는 지금 갑자기 일반적인 선으로 가면 힘들까봐 기존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X축 단면이라든지 Y축 단면은 비슷해서 생략했지만 기본축인 X축이나 Y축을 그걸 꼭 곡선이 아니지만 걔도 선이니까 그 선을 지금 하는 일반적인 곡선에 해당하는 선적분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식에 대입은 했는데 굉장히 억지스럽게 대입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한번 푸는 건 조금 그 다음 단계 계산이 복잡해서 한번 기본을 좀 억지스럽게 굉장히 확장해서 풀었었고요. 좀 이런 곡선, 이제 직선이 아니죠. 이 곡선은 t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누가 봐도 원을 바로 곡선으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움직이는 저 C상에 함수는 그 대신 간단하게 상수함수 1. 그러면 이런 1이라는 상수함수를 저 곡선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 F함수의 선적분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도 현재 여기에 이 x, y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아니라 제한된 요 주어진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 y는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x는 요거와 y는 요거만 돼요. 즉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앞에 표현처럼 벡터 함수로 바꾸면 여기에 있는 요거만 움직이기 때문에 평면의 모든 점이 아니라, 그래서 x와 y는 요거, 즉 이 rt만 움직이다 보니까 f의 x자리에는 그 코사인 t만, y자리에는 사인 t만 들어가야 돼요. 즉 이 rt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표현을, 사실 이거는 상수함수라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서 좀 더 복잡한 거를 제대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지금 기호를 써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바꿨지만 F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변수가 X든 Y든 고정상수 1, 상수함수니까 얘를 뭐 공동매개 변수 T로 바꾸든 어쨌든 상수 1이었겠죠. 그러면 바꾼 상태도 1. 그래서 얘가 이쪽에서 이 부분 바꾼 과정을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면 RT에 뭐가 필요해요? 아까 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간단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T에
그 다음에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얘의 이 벡터 함수 미분한 거의 길이 제곱 하다 보니까 이게 돼서 얘도 1, 그래서 1을 t에 대해서 적분한 거 2파이까지니까 2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계산은 이 구조에 적응을 어떻게 하고 변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이려고 되게 제가 억지스럽게 문제를 아까 거하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렇게 구조 보여준다고 막 굉장히 늘려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풀 필요는 없지만 푸는 건데요. 얘는 뭐 말뜻대로 곡선 C가 어떻게 돼요? 평면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 곡선을 따른 XY가 함수값이 다 1인 거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1을 움직이는 그런 함수를 이 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하면은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높이가 1일 때는 항상 획일적으로 1일 때는 마치 그 곡선의 길이, 이 곡선의 길이는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 곡선의 길이가 2파이잖아요. 2파이만큼, 즉 쟤를 펼치면 어떻게 돼요? 얘 지금 그림이 곡선이라 힘들면 이 원주가 2파이고 높이가 지금 함수가 획일적으로 1인 상태라서 넓이가 곧 2파이 곱하기 1이면서 밑변의 길이인 곡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함수값이 1일 때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면 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그 곡선의 길이 C 길이 자신이 나온다는 그 공식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평면에서 한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 1을 갖다 그 곡선에 대해서 성적분하면 획일적으로 다 1이니까 그 곡선 자체의 길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뒤에서 우리 책에서 3변수 함수에 대해서 하는데 3변수 함수에서 바로 보이기 힘들어서 제가 2변수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식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처럼 3변수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곡선이 아까처럼 평면이 아니라 3차 공간에 있는 어떤 좀 더 보편화된 벡터 곡선이 있고요. 그 곡선을 움직이는 3변수 함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변수 함수는 3차 공간의 무제한적인 점이 아니라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근데 걔를 조금 이따 선적분을 정의해야 되니까 미리 잠깐 구조만 설명하면 선으로, 아까처럼 선으로 적분하다 보면 뭔가 하나의 변수로 적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곡선을 이렇게 3차 공간이지만 하나의 변수, 공동 변수 t로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이 벡터 함수처럼 공동 매개 변수 t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곡선을 움직이는 이 함수의 선적분은 그 곡선을 늘 그러하듯이 분할을 해요. 곡선을 따라 적분할 그 곡선 자체를 분할해서 한 조각 그 길이를 델타 si라고 하면 그 점의 표본점, 샘플점, xi, yj, zk가 됐든 그 점의 대표 스타들 값에 그 점에서의 뭔가 함수값이 있겠죠. 그 함수값과 이 곡선의 길이를 곱한 합, 부분합, 우리가 보통 리만합이라고 하죠. 그 리만합의 극한값,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책처럼 P벡터 매저놈으로 저는 표현하지 않고요. 이 간격이 0으로 갈 때는 분할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라 조금 더 직관화시켜서 n의 개수를 무한히 보낼 때의 극한으로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이 곡선 C에서의 이 함수의 선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까 2차를 한번 보고 나니까 3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쉽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의는 이런 극한값이 있을 때의 값이 선적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3변수를 하나의 변수 S로 적분한다는 건 정의는 저렇지만 계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X나 Y나 Z를 하나의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 X, Y, Z를 애초에 이렇게 하나의 공동변수 T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X, Y, Z가 요 3차 곡선 얘를 움직이니까 그 X, Y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 t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한 다음 아까와 똑같이 s로 직접 접근을 못해서 이 s와 t, 지금 공동변수인 t 관계를 찾으면 차원은 하나 높아지지만 ds와 dt 관계는 똑같다 보니까 저기에서 정의한 s에 대한 접근을 t에 대한 공동변수 t에 대한 접근식으로 바꿔서 아까 거와 차원은 하나 높아졌지만 패턴이나 방식이나 기호가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차 거하고 비교하면 하나씩 차원만 높아졌지 개념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저도 3차로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부분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제가 조금 늘려가지고 2차도 한번 해보고 3차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없지만 자꾸 제가 막 공동묘계 변수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기호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막 기호에 가로에 막 t 나중에 조금 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표현하다 보니까 기호에 눌려서 왜 여기에서 뭐 곡선을 t로 하고 나중에 공면을 막 바꾸고 이변수로 바꾸고 하는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조를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변수에서 함수값이 1일 때 그 1이라는 함수를 선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곡선의 길이가 나온다고 조금 되게 문제가 억지스럽죠. 한번 풀어봤듯이 3변수 함수도 함수가 1일 때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식 안 지어진 거 여기에서 이 함수가 1이었다. 그럼 1을 갖다가 선적분하면 얘가 그대로 그 선을 따라서 얘를 바꿔도 t식으로 바꿔도 그 t로 바꾼 자체가 얘 결과가 상수함수라 1이 되다 보니까 그 뭐 a에서부터 b까지는 다 뭔지 모르겠지만 rt에 대한 미분의 dt가 돼서 결국은 rt 곡선에 대한 즉 r의 곡선에 대한 r 곡선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c에 대한 곡선을 표현한 게 r이었었죠. 그 곡선 c에 대한 길이가 나온다. 그래서 3변수나 2변수나 그 3차 함수든 얘를 1로 잡았을 때 그 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곡선의 길이가 나오고 그 곡선이 하나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곡선으로 분할됐을 때 그 분할된 전체 합을 C라고 한다면 C 전체 곡선에서의 선적분은 각각 분할된 C1, C2에서 CN까지의 선적분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분에서 영역 분할의 기본 개념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예제예요. 요 두 개의 점을 잇는 선분이 곡선 C라고 했을 때 그 선분에 대한 C에 대한 선적분을 구하라. 여기 이제 공식은 쓰여 있는데 공식에 의하면 정의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z 이 3변수를 갑자기 길이 s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이 3변수 함수 얘를 갖다가 공동변수 t 하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t는 여기 있는 이 x, y, z는 곡선 이 점에서 이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선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선분에 해당하는 식을 표현해야 되고 그럼 두 점을 잇는 선분은 우리가 벡터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 개의 한 점 뭐 1, 0, 0을 지나고 두 점의 차이로 기울기 잡아서 벡터 방향을 잡아서 그럼 얘 차이가 2, 뭐 마이너스 1에서 그 방향 벡터 V를 잡아서 이렇게 3차 공간에서의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쓱 써놔서 여러분이 힘들까봐 간단한 스케치 말로 했지만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RT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RT가 곡선이 1 플러스 2t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t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그 x, y, z라고 하는 지금 현재 f의 x, y, z라는 3변수 함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z인 상태죠.
근데 이 3변수 함수로 놓고 그대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이 XYZ는 모든 Z가 아니라 XYZ 3차 공간의 점이 아니라 요 C만 움직이는 거니까 물론 그 T 구간도 0에서 1까지죠. 요 T만 여기에 있는 T에 해당하는 것만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XYZ에 얘를 집어넣은 즉 F의 RT에 해당하는 F의 X자리에는 X 대신 T로 표현된 1 플러스 2T와 Y자리에도 Y가 대신에 T로 표현된 2T와 Z자리에도 Z가 아니라 T로 표현된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변수 함수를 요 변수로 T로 표현된 이 변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1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갑자기 얘가 왜 나왔지 해서 얘 나온 과정은 여기에서 이런 변화 논리가 깔려 있는데요. 앞에서 조금 연습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오면 쉬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갑자기 2차도 안 해보고 3차도 안 하고 바로 예제 1번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면 그래서 이제 다 3변수지만 우리가 선적분을 할 수 있게끔 1변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DS하고 DT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 R을 뭐 했어야 돼요? 미분. 그래서 얘 미분한 거 칸이 좁아서 여기다 그냥 할까요? 그럼 R 미분이 뭐예요? 얘는 미분하면 2, 얘 두 번째 성분 2, 세 번째 성분 마이너스 1. 그거의 크기가 3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 프라임 T의 DT가 DS하고 같은 값이니까 DS 대신에 3DT 이쪽 공식에서 DS를 이렇게 바꾸는 공식에 의해서 3DT.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리는 해놨지만 잘 보시면 2t 제곱성분이 있는데 여기 2t 제곱성분 마이너스가 있어서 지워지고요. 얘 플러스 4t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t하고 지워져서 이거 되게 길게 쓰여 있지만 남는 건 1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1 곱하기 3, 3을 t에 대해서 적분, 상수 3 빼고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답은 3. 여기 숫자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이 과정이 이해돼서 이 식을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고서 ds, dt 관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3dt로 빠지는 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이제 드디어 문제 교과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2번. 처음에는 편한 직선을 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곡선이 두 개예요. 하나는 0,0에서 1,1 사이에 이런 3차 곡선을 움직이는 것과 또 하나의 곡선은 1,1에서 2,2를 잇는 선분으로 줬어요. 그 두 개를 하나의 C, 그러고서 그 C에 대한 3x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선적분 해보아라. 그럼 일단 선적분 하기 전에 곡선들 먼저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곡선이 두 개로 주어졌으니까 한 개 한 개 먼저 해보면 첫 번째 얘부터 0,0과 1,1 사이에 이 3차 곡선의 호로 생각을 한다면 쟤를 이 곡선 중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그럼 이 곡선 자체를 지금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학기 초에 이런 2차 곡선을 매개방정, 2차라는 1변수 함수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꿀 때 x를 t, y를 그러면 t로 놓고 t 세제곱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rt를 얘는 이런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됐다는 거니까 rt는 t, t 세제곱으로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대신 그 t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1,1까지 끝나야 되니까 t의 허용 범위는 0에서 1까지다. 나중 계산을 위해서 잠깐 미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놓으면 1,3t 제곱이 되겠고 얘의 크기가 필요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3x 제곱이 바로 3t 제곱이 되는 게 이해는 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면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조 연습 삼아 한번
조금 더 얘도 확대 해석을 하면요. 지금 xy 이변수 함수인데 그 이변수 함수가 3x의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즉 y 변수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 xy가 2차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xy는 이 c에 해당하는 rt만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 중에 C1, 첫 번째 호에 해당하는 C1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저 RT를 대입했을 때, 즉 F에 T에 T 세제곱을 대입했을 때요. 그러면 X자리에 T를 집어넣고 Y자리에 T 세제곱을 집어넣어서 T 1변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Y변수와 상관없이 X변수만 필요하니까 3T 세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X세제곱을 T세제곱으로 바꾼 이유가 이 아까 이 공식에 해당하는 지금 이 부분 다 T로 바꾼 게 3T 세제곱이고요. 지금 물론 다시 2차니까 하나씩 줄인 버전이지만 그 다음에 DS를 DT로 바꾸는 거에서 R 미분 얘에다가 DT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초에 주어진 3x 세제곱이 왜 3t제곱으로 바뀌었으며 DS가 왜 이거에 DT로 바뀌었느냐가 저 공식에 의해서 대입하면 뭐 요거 계산이야. 여러분이 적분 계산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선분 그러니까 두 번째 C2 곡선은 얘와 얘를 잇는 선분 1,1과 2,1을 잇는 선분 저 선분 딱 보니까 y는 1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x만 1에서 2까지 움직이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y는 1이라는 고정 직선이고 x가 t라고 잡고 그 t가 1에서 2까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y는 고정상수 아까는 뭐 0이었다면 지금은 1이죠. 1이고 x만 바뀌니까 x만 t로 표현돼서 지금 rt는 t, 지금 1로 표현된 거예요. 즉 우리가 평면에 있는 이 점 중에서 y는 1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중에 x가 1과 2 사이에 있는 이 선을 지금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한 방법인 거죠. y는 1이고 x는 t라고 하는 공동변수인데 그게 1에서 2까지다. 근데 조금 이따 여기에서 그 적분변수 바뀔 때 미분이 필요하니까 미분도 그래도 한번 계산해 놓으면 이렇게 돼서 이 미분의 크기 1까지 부분 계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아까 C1에서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RT는 C1을 움직일 때고요. 만약에 C2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R이 R을 여기 밑에다 써놨으니까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현재 F는 이 RT를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C2를 움직일 때. 그러면 F의 XY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C2 곡선 표현해 놓은 이게 지금 C2 곡선이거든요. C2 곡선을 표현해 놓은 요 RT를 따라 움직이니까 T, 1 그러면 XY를 다 T변수로 바꿔서 1변수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X자리에는 그럴 때는 T를 집어넣고 Y자리에는 1을 집어넣으라는 뜻인데 Y가 없고 X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거 세제곱이죠. 3T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시면 다른 곡선이었어요. 이 RT가 분명히 다른 곡선 RT예요. 얘는 지금 이쪽 R은 C1 곡선을 따라갔을 때고요. 여기에는 C2 곡선을 따라갔을 때 서로 다른 RT인데도 불구하고 그 곡선 RT를 집어넣는데 함수가 지금 특이하게 같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다음 DS, DT 관계는 아까 계산해 놓은 거에 의하면 DS하고 DT가 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T에 대해서 바꾼 상태의 식으로 적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전체 곡선 C에 대한 예의 적분은 C1 곡선, C2 곡선 나눠서 적분해야 되며 얘 곡선은 중요한 게 이쪽 RT, 즉 C1이 따라가는 그 벡터 함수 RT와 C2가 따라가는 벡터 함수를 따라서 선적분을 했더니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 2번까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RT를 3차 분간에서 이번에는 3차 분간에서의 선적 분업을 다시 하나 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저 곡선 C가 좀 보면 생각이 나셔야 될 텐데 원나선이죠. 저 원나선 여기 한 바퀴를 돌아갔을 때예요. 지금 곡선 C가 0에서부터 이렇게 원나선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의 곡선이고요. 거기에서 함수는 2파이, 즉 상수함수로 다시 뺐어요. 상수함수면 여기에서 처음에 2파이, 각각에서 다 상수함수 획일적으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곡선 C를 따라서 얘를 선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기하학적 해석을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선적분 공식이나 계산법에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계산 먼저 해주면 늘 그러하듯이 이 3변수 함수를 3변수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선, 1차원적인 적분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곡선 C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그 C를 하나의 공동변수 T로 표현된 거로 대입을 해야 돼서 X자리에는 T로 표현된 코사인, Y자리에는 사인, Z자리에는 T를 집어넣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함수를 집어넣을 때 아까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상수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2파이가 되겠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구조 연습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숫자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바꿔봤지만 익숙하면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얘처럼 이렇게 쑥 넘어오셔도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이렇게 구조까지 파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연습 프랙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T를 또 뭘 해야 돼요? 적분 변수 변환 때 필요한 미분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미분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적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3변수를 다 공동변수인 t로 바꿔서 xt, yt, zt 지금 같은 경우 2파이죠. 2파이. 그 다음에 s에 대한 선적분이라는 건 t에 대한 적분인데 r't100까지 적분 변수 바뀔 때 이거 상수 100까지 붙여서 루트 200까지 하면 답은 이렇게 된다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나선 한 바퀴 이렇게 돌을 때 높이가 2파이니까 요만큼 이 곡면 하나 따라온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길이, 제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밑에 이게 밑면의 반지름이 2파인 그러한 상태의 높이가 2파인 이만큼의 대각선 길이 펼쳤을 때 전개도니까 얘는 2파이의 그 루트 2배가 되겠죠? 루트 2배. 요 길이가 즉 저 곡선의 길이 C가 요만큼 될 거예요. 근데 요 곡선의 C에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가 또 2파이만큼을 계속 상수배만큼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 밑변의 길이는 이거고 계속 똑같이 2파이배를 곱하는 거. 그래서 이 길이에 가로 길이 루트 2가 더 딱 표현이 편한가요? 루트 2에 2파이에 높이 2파이배가 된다고 보니까 이와 같은 답이 나왔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띠 한 바퀴 둘렀을 때 해당하는 그 띠의 넓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적분 한 것도 3차원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벡터장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벡터장 1자월은 끝났습니다. 선적분을 우리는 지금 2변수 함수하고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봤어요. 근데 2절에서는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할 건데요. 그럼 갑자기 또 벡터장이 뭔지를 알아야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벡터장이 뭔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2차 평면에서의 벡터장도 있고 3차 공간에서의 벡터장도 있는데요. 조금 명확하게는 여기 D라고 했지만 구조로만 보면 2차 평면에서 2차 평면, 즉 어떤 두 개의 XY 성분이 결과값이 다시 2차원적인 벡터 구조를 갖는 걸 우리는 벡터장 혹은 벡터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린 지금까지 벡터 함수 어떤 거 한번 해봤냐면요. 어떤 F가 뭐 실수 하나에서 R2로 가는 거. 그래서 T가 있으면 얘 FT는 첫 번째 성분 하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XT다, 뭐 YT다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F가 R에서 R3로 가는 경우 그러면 얘가 하나 더 늘어나서 T 변수가 FT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서 XT, YT, 아니면 ZT 이런 벡터 함수 위주로 배웠다면요. 지금 저 벡터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낼 때 왜 벡터 함수가 꼭 이 결과값만 벡터가 아니라 보내지는 정의역도 벡터인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서 이 벡터 함수 중에서 벡터장이라는 건 얘가 받는 값이 2차원이면 보낼 때도 2차 얘가 3차일 때는 보낼 때도 3차로 가는 거를 우리는 벡터장 혹은 벡터 필드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건데 벡터 함수에서 지금처럼 R2에서 R2로 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벡터장 혹은 R3에서 R3로 가는 3차에서 3차로 가는 거를 우리가 3차 공간에서의 벡터장이라고 하면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차원이 다시 F가 R2에서 R3로 가는 좀 더 일반화된 벡터 함수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런 경우를 벡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벡터 함수 하면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도 잠깐 두 변수를 살짝 예제를 집어넣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선생님 왜 저렇게 뭐 이상한 걸 했나 했을지 모르지만 벡터 함수 편 가서 보세요. 그때 나중에 우리에서 살짝 XY도 집어넣어봤고요. UV도 일부러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변수를 어디 있어요? 두 개의 변수를 두 개의 변수로 보내는. 그래서 보낼 때 XY로 보냈으면 그 벡터 함수 결과가 XY에 대한 어떤 2차 구조의 결과를 갖거나 물론 뒤에서 XY뿐만 아니라 UV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하라고 제가 UV 표현도 UV가 UV로 이렇게 온다든지 이렇게 3차가 3차로 온다든지 그런 거를 벡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장 의미는 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벡터장은 구조는 이해됐지만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벡터장 하나 x, y를 그대로 x, y로 보내는 거. 얘도 하나의 벡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f의 1, 1을 하나 생각해봐요. 1, 1. 그럼 얘는 그대로 1, 1일 때의 벡터 결과는 1, 1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이거예요. 1,1이라는 점에서 벡터 함수의 결과는 거기에서 1,1이니까 얘를 1,1 방향 벡터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1이다. 그럼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1,1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1이었다. 그럼 그 점에서의 저 벡터장은 그 점에서 벡터 방향을 마이너스 1,1로 가는 방향이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f의 똑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방향.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1도 똑같이 제가 몇 개만 샘플을 해줬지만 나머지 점들 몇 개의 점들을 표현하면 얘 패턴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벡터장을 나타낸다 해서 대표적으로 몇 개의 점을 표현해서 벡터장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벡터장이 좀 익숙해야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게 이해될 거니까 그 다음 예를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처럼 너무 XY가 아니라 Y-X. 저거 몇 개의 데이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1,0 같은 경우는 0,1로 가겠죠? 그래서 1,0에서는
벡터 방향이 그 점일 때의 벡터 장의 결과는 0,1 방향. 즉 x 성분은 0인데 y 성분이 1인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0,1일 때, 0,1일 때 그러면 저 벡터장 결과의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면 0,1인 이 점에서의 벡터장 결과값은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y는 움직이지 않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0은 그 점에서 0, 마이너스 1 대입하는 0, x는 안 움직이고 y축으로 즉 마이너스 j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다. 그럼 0,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저기에다 대입하니까 1,0이 돼서 이렇게 i 방향으로 가는 이런 벡터장. 물론 나머지 벡터장도 다 지금처럼 그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보이는 몇 개만 했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저렇게 대입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이런 모양으로 흐르는 그런 벡터장인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예제 1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1번.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f에 1,0이다.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 그러면 1,0이라는 이 점에서는 x는 안 움직이지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j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0,1 몇 개만 얘도 분석해봐요. 0,1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1,0 그래서 0,1인 점에서는 즉 i 방향에 해당하는 벡터로 가실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0,로 가지 않고 이쪽 점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 그래서 이 점에서는 j 방향으로 0,1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는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0,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이쪽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i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몇 개의 점만 표시했지 좀 바로 와닿는 거였지만 나머지 점들도 이렇게 표시하면 교과서 예제처럼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2차에서의 벡터장 한 개만 더 굳이 설명한다면 그 다음 얘는 그림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 배웠습니다. 그 그레디언트는 뭐였냐면 분명히 x, y 두 개에 의해서 표현되는 f 함수에 대한 변화 결과값이 이렇게 돼요. x에 대한 편도함수와 물론 y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보내지는 어떤 변화 x, y에 대해서 결과도 x, y로 표현되든 안 표현되든 다시 2차 구조를 갖는 얘 또한 벡터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벡터 필드라는 용어까지 쓰면 너무 어려워서 그레디언트의 어떤 의미나 계산이나 기하학적 분석만 하고 끝났지만 지금 배운 벡터장 차원에서 의미로 봤을 때는 쟤 또한 하나의 벡터장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2차원적인 벡터장, 평면에서의 벡터장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아서 3차 공간에서의 벡터장 예를 하나 또 확인을 해본다면요. 3차 공간에서의 bek터장 좀 쉬운 그림 하나 봅시다. 뭐 3개의 성분 중에 저렇게 표현되는 거 이거 굳이 아까처럼 분석 안 해드려도 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 함수값이 1인 점에서는 다 그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얘가 3이었다? 그럼 3만큼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Z 방향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제 벡터장은 평면이나 공간 2차나 3차에 대한 벡터장은 충분히 좀 이해되신 것 같아서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선적분에 앞에서 했던 거를 보면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했냐면 xy 이변수 혹은 xy 3변수에 대한 선적분 뭔가 2차다 3차다 했지만 결론은 얘가
하나의 스칼라성, 이 벡터 함수에 비하면 결과가 하나의 스칼라 함수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벡터 장은 구조 결과가 제가 뭐 2차원짜리, 3차원짜리 배웠지만 얘네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 자체가 벡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2차적인 벡터 혹은 3차적인 벡터로 나오는 이런 벡터 장에서의 지금 선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는 구조가 하나의 덩어리 XY로 표현된 혹은 XYZ로 표현된 스칼라성 함수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벡터적인, 즉 구조가 벡터 상태의 이 함수를 선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얘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곡선을 따라서 벡터 장들이 있어요. 그 점에서의 뭔가 각각의 방향에 해당하는 그 점에서 주어진 벡터 방향이 있겠죠. 그럼 이 곡선을 따라서 이 벡터장을 어떻게 적분할 거냐? 그러면 저 곡선을 늘 그러하듯이 적분할 곡선을 분할을 해서 곡선의 길이로 실질적으로 적분하지 못해서 나중에 뭐 R로 표현을 바꾸니까 여기서도 이제 R로 이제 구간을 미리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된 점, 이 점을 뭐 t 변수로 표현했을 때 ti 뭐 스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럼 이 점에서의 이 벡터 필드를 이 곡선에 즉 이 곡선에 따라서의 선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방향을 이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생각해서 그 접선 벡터하고 내적을 하면 얘와 얘를 내적하면 이 벡터를 이쪽 방향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접선 벡터도 대문자 t로 쓴 건 교과서 정리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 접선 벡터예요. 그럼 단위 접선 벡터 방향과 내적을 하면 이 벡터장을 이쪽 방향의 성분이 된다. 그 시작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교과서처럼 저는 힘과 뭐 에너지 뭐 아니면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니 지금 벡터장도 어렵고 선적분도 어려운데 물리 어려운 사람은 또 못 따라올 것 같아서 물리적인 해석을 빼고 어떻게든 수학적인 해석으로 저걸 설명하면 앞에 있는 벡터에서 했던 정사형을 잠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정사형이 B 방향 기준으로 A의 정사형이 뭐였냐면 A, B의 기준 B 방향 벡터니까 B 방향인데 그 앞에 있는 성분이 A와 B 내적의 B하고 B 그래서 일명 B 벡터 크기의 제곱의 A, B 내적의 B였었죠. 이게 정사형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뭔가 단위 벡터일 때 그럼 만약에 B가 단위 벡터라서 이 길이가 1이라고 주어지면 그 정사형은 어떻게 되냐면 B 방향에서 요만큼의 성분을 갖는 거죠. 그 성분 자체가. 이만큼의 성분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돼서 정사형에서 내적은 이쪽 B 방향의 성분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T가 단위 벡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내적을 하면 두 개를 내적을 하면 뭔가 그 단위 벡터와 내적을 하면 그 내적한 결과는 이 단위 벡터 방향에 대한 성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쪽 곡선 점에서 이런 벡터를 단위 접선 벡터하고 내적하면 이 접선 벡터 성분, 이쪽 방향에 대한 성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성분들에 해당하는 그 순간의 성분을 이 곡선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만큼 성분을 갖는다로 지금 곡선 전체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요. 그거와 그 점에서의 벡터 함수 내적, 지금 여기서 좀 줄여놨는데 내적입니다. 내적, 즉 이 접선 벡터 함수를 접선 방향의 성분을 그 곡선의 길이로 곱한 것들의 합, 그 리만합이죠. 그 리만합의 극한값,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곡선을 따라서 C라는 곡선을 따라서 벡터장의 그 선적분, 그러니까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장을 이 곡선에 따라서 움직인 것에 대한 선적분은 얘를 이쪽 방향, 그 곡선 순간순간에서의 접선과 내적을 해서 그거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의 성분을 쭉 그 곡선을 따라서 다 적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접선 방향에서 이 정사형 개념에서 저 내적은 이쪽 단위 벡터일 때 이쪽 성분이라서 이 곡선 성분에 해당하는 벡터를, 벡터장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그 곡선의 접선 순간에서의 그 성분으로 곡선을 따라서 다 선적분한 걸 벡터장의 선적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여놨지만 내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적분은 지금 정의를 이렇게 정의는 했지만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정말 얘를 아까 순간순간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거나 혹은 S로 특히 적분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선적분할 때 S를 다 어떤 공동변수 하나 T를 이용해서 바꿔서 T로 적분할 때 먼저 얘는 이제 익숙하니까 DS는 DT로 바꿀 때 이거 그 다음에 그 T라는 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앞에서 그 벡터 함수에서 했던 대문자 T로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니까 걔 또한 T로 표현할 수 있고요. 벡터 함수를 갑자기 이렇게 바꾼 부분 우리가 아까 X, Y도 우리가 다 뭘로 바꿨어요? 공동변수 T로 이렇게 다 바꿔서 T로 바꾸듯이 이게 XY나 XYZ든 3변수든 똑같듯이 지금은 벡터장 그래서 X, Y, Z 이렇게 표현된 여기에 있는 이 X, Y, Z는 다 어떻게 해요? 그냥 X, Y, Z 3변수로 쓰는 게 아니라 얘 또한 공동 매개 변수 RT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 뭐냐면 얘가 뭔가 여기 있는 X도 뭐 RT에 대한 식으로 Y도 RT에 해당하는 YT로 그 다음에 Z도 RT에 있는 ZT로 다 바꿔서 T식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벡터장도 T로 바꾸고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 단위 접선 벡터는 그 RT라고 하는 그 곡선의 식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된 그거를 미분한 게 접선 방향인데 단위 벡터화 시킨 거니까 걔의 길이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렇게 되더라의 마지막 계산 버전을 잘 보면 얘는 이렇게 써놨지만 얘는 구조가 벡터예요. 마지막 결과가 벡터 상태고요. 여기에는 R'도 아까처럼 R' 크기가 아니라 R' 자체니까 R'도 또한 벡터 구조입니다. 그 두 개의 벡터를 뭐 한 거냐면 내적을 해서 벡터 함수와 벡터 함수의 스칼라성 구조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 파악을 먼저 한다면. 기호에 막 눌려서 지금 벡터장도 어려운데 벡터장 정의도 근근히 이해했는데 막 갑자기 그 실질적인 계산을 한다고 막 구조를 바꿨는데 너무 어려워서 구조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실까봐 구조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줄여서 이만큼을 앞에서처럼 표현을 하면 DR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어차피 T변수고 R변수라서 줄여서 얘를 곡선 C에 대한 F에 대한 벡터장의 선적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적인 표현보다 실질 계산 버전이고 얘를 줄여서 이렇게까지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표현과 정의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벡터장에서의 선적분을 지금 여기 특히 변수가 너무 복잡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2차나 3차는 똑같아서 이제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3차 버전으로 하나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3차원짜리 벡터장이 있고 아까 이 부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벡터장의 RT, 여기 RT가 그냥이 아니라 지금 너무 제가 다 쓰면 힘들어서 RT를 세놨는데 F1, F2, F3라는 벡터장에 R'T라는 건 그 RT, 즉 곡선 C에 대한
그 벡터 함수 RT 미분한 거죠. 그래서 그 RT를 뭐 XT 일반적으로 YT, Z라고 했을 때 그 미분한 거에 DT.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벡터 구조. 여기 있는 R'D도 벡터 구조. 그래서 걔네들의 내적이랑 하나씩 내적의 곱을 한 다음 밖에 DT가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 중에 요만큼 DT를 묶어서 요렇게 DX로 줄여서 쓸 수 있고 얘를 또 DT하고 곱해서 DY로 여기 있는 얘를 DZ로 해서 아까 마지막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줄여서는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그 내부 부족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볼까요? 정의하고 구조는 파악이 됐지만 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봐야 벡터장에 대한 선조건이 어떤지 아실 것 같은데요. 곡선, 이런 곡선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t범위 이렇게 줬고요. 벡터장 아까 우리가 한번 그림 분석해봤죠. 교과서 예제에서 이 벡터장을 이런 곡선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저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해보아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xy를 그대로 이렇게 xy로 표현하면 하나의 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얘네를 다 공동변수, 매개변수로 바꿔줘야 되죠. xy를. 그래서 xy를 다 여기 있는 공동변수 x, y 이렇게 t로 표현된 여기 있는 xy는 무제한 xy가 아니라 요거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 t를 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y 자리에 공동 매개변수인 RT로 t로 표현된 그 RT를 대입해서 즉 x 자리에는 sin t가 들어가야 되고 y 자리에 코사인 제곱, 코사인 t 제곱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f 변수는 첫 번째 성분은 뒤에 마이너스, 두 번째 성분에 있는 걸 앞으로 갖고 오니까 이런 변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따라서 F에 RT 집어넣으면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마이너스 돼서 여기까지 지금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 변수에 우리가 RT 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RT 미분까지 계산하는 이렇게 공식 아까 지금 이쪽에 안 띄워놨네요. 요 FRT하고 R'T를 곱하는 거가 필요하죠. 얘와 얘 곱하는 거 곱해서 정리하니까 ET. 굉장히 구조나 설명은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계산했다 요거에다 대입한 거는 ET를 T에 대해서 T 구간 0에서 파이까지 적분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나 뜻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교과서 예제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인가요?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곡선을 조금 두 개로 분할된 곡선. 하나는 2점 0,0,0에서 1,1,1까지 움직이는 성분, 또 하나의 성분은 1,1,1에서 2,1,3까지 움직이는 성분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성분을 전체 곡선이라고 한다면 그 곡선 C에서 이 함수의 삼각분은 이런 문제였어요. 교과서 문제가. 제가 조금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IJ로 써놓으면 IJK로 써서 여러분이 너무 구조 잡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지금 우리가 벡터를 하고 있다, 아까 스칼라 함수를 하고 있다, 벡터장을 하고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부러 교과서적인 표현인 IJK는 이런 구조를 다 파악한 데만 볼 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가 어디가 스칼라 성분이고 어디가 벡터 함수고 전혀 구조를 못 잡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다시 마치 번역이라도 하듯이 IJK를 다 성분으로 그냥 눈에 확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은 문제를 이렇게 지금 다 풀어서 바꿔놨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C들에 대해서 이 벡터장을 선적분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선분, 저 C1부터 벡터 함수로 표현해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적분할 때 X, Y, Z를 3변수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변수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얘를 저 선분을 매개 방정식이든 공동변수 T로 표현하다 보면 이 선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
구간도 0에서 1까지 표현되는 거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어갔고요. 그러면 그 C1이라는 요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F는 할 때는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YZ가 3차 공간의 무제한 점이 아니라 요 점만 움직여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요 XYZ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만 써야 되죠. 현재. 그래서 F에 TTT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X변수에도 T가 Y변수에도 T가 Z변수에도 T가 들어왔을 때를 대입해서 식을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X의 T, Y의 T, Z의 T를 대입해서 쓴 게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T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T, 얘는 2T, T세제곱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적분 할 때 늘 그러하듯이 RT에 미분이 필요한데 미분은 내가 요거는 좀 쉬운 것 같아서 중간세 계산은 안 해놨는데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R'T 요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산해 놓은 T로 표현해 놓은 벡터장 이 벡터와 그 다음에 R을 갖다가 미분한 R' 벡터 요거를 서로 내적을 한 거. 얘를 어떻게 해요? 구간 T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바로 C1에 대한 저 벡터장의 선적분이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지금 C1에 대한 선적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C2에 대한 선적분 한번 보겠습니다. C2, C1은 저쪽에 넘어가고 C2는 아까 이쪽 곡선 여기 이 점에서 여기로 움직이는 선분을 벡터 함수로 표현한 공동배계 변수 t를 이용해서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방식은 조금 계속 선분이랑 3차 공간에서의 그 직선 방정식 구하는 방정식 중에 t 구간 0에서 1까지인 거 똑같아서 계산 결과만 설명하고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f가 지금은 이 C2를 움직이는 이 RT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X자리에 요거, Y자리에 1, Z자리에 1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F는 여전히 어떤 F냐면 EF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까는 F의 X자리에 T, Y자리, Z자리가 이거였다면 지금 C2 공선에는 X자리에는 X 플러스 Y자리에는 1, Z자리에는 2t 플러스 1이 움직이는 거를 여기에다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t 플러스 1, 그 다음에 Z에 2t 플러스 1.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저게 되겠고요. 플러스 Y까지. 그럼 플러스 Y 하니까 플러스 1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X, 그 다음에 Z 플러스 Y에 해당합니다. 얘는 그러면 두 번째 성분은 뭐예요? 2y. 근데 y가 어차피 상수 1이니까 이게 바로 2y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있는 마지막 성분은 저기 있는 함수 x, y, z인데 y가 1이었으니까 x와 z 곱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성분을 지금 움직이는 C2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벡터 함수를 따라 움직였을 때 이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도 세 번째 성분도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2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벡터장을 하나의 그 공동변수 T로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해놨고요. 즉 일명 FRT를 해놨고요. 거기에 R'T가 필요하죠. R'T는 조금 쉬워서 얘 미분하면 1, 두 번째 상수 미분하면 0, 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 얘가 지금 R'T가 되겠고요. 그럼 조금 전에 있는 얘와 이거 R'T를 내적해서 서로 두 번째 거는 2는 그나마 사라지고 2배 여기에 1배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C2 라인을 따라서 이 벡터장을 선적분하면 이렇게 곱한 거를 T에 대한 적분을 할 건데 이 밑계산 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 내려오는 과정을 좀 줄였습니다. 그걸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원래는 C가 이 C1과 C2 전체 연결된 합이었다면 C1, C2에 따른 성적분은 하나는 이렇고 두 번째 이러니까 두 개의 합은 이렇다가 교과서 예제 3번인데요. IJK로 표현된 것보다는 이 표현 구조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0, 0, 0에서 1, 2, 3까지의 성분을 곡선 C로 잡고 벡터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저 곡선 C에서의 벡터장의 선적분하여라. 늘 그러하듯이 곡선을 뭐로요? 벡터 함수로 공동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런데 얘는 아까 마지막에 첫 번째 이 곡선 C를 F1 성분의 dx, 그 다음에 아까 표현 중에 두 번째 벡터 함수의 두 번째 성분의 dy, 세 번째 성분 F3의 dz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물론 지금 이 F가 F1, 두 번째는 F2, 세 번째가 F3로 표현되는 벡터장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지금 첫 번째 해당하는 F1에 해당하는 게 지금 Y예요. Y를 X로. 두 번째 벡터장에 대한 성분 얘가 F2가 Z예요. Z를 Y로. 세 번째 F3에 해당하는 게 X죠. 그 X를 나머지 마지막 Z 변수로 선적분 해주면 된다는 그거죠. 단 얘를 이렇게 뭐 Y나 X, Z를 Y로, X를 Z로 직접 접근하겠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XYZ는 늘 그러하듯이 곡선 C를 움직이면서 공동매개 변수 T를 따라 움직이니까 쟤를 다 T로 환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얘가 여기가 Y잖아요. Y가 움직이는 데가 X, 얘는 Z니까 Y 자리에 2T, 그 다음에 Z 자리에 3T, X 자리에 T를 놓고 여기 있는 dx, dt 관계는 여기에 의하면 dx, dt가 어떻게 돼요? dx, dt가 같죠. 그 다음에 y는 2t니까 y는 2t에서 dt, dx 관계는 dy는 2의 dt가 되니까 dy 자리가 상수 2배 붙은 이유가 이렇게 되겠고요. 저기에서 z와 t의 관계는 z는 3t니까 dz 변수를 dt로 바꾸려면 3dt가 되겠죠. 그래서 dz를 t 변수로 바꿀 때 상수 3배가 붙었고요. 그래서 dt로 하나로 다 묶어주면 2t, 6t, 3t를 dt. 그래서 11t를 t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답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벡터장에 대한 뭐 이렇게 2차나 3차에 대해서 계산 패턴이나 구조 다 이해하시고 푸실 수 있을 때 조금 나중에 경지에 오르면 이렇게 표현을 매끄럽게 해서 쭉 풀 수도 있다 해서 이 버전으로도 하나 풀어볼 줄 알고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버전으로 제가 하나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파악은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푸는 어떤 방식, 계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적분을 하는데 스칼라 함수, 즉 2변수나 3변수의 스칼라 함수부터 마지막에 벡터 함수, 2차원적인 평면에서의 벡터 함수나 3차 공간에서의 벡터 필드를 선적분을 해보았어요. 아마 15장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끝나면서 공지를 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구면좌표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에 뭐를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고 수업 분량도 너무 많이 길게 했는데 하기가 뭐해서 말을 못했는데 어차피 15장에 또 나와요. 구면좌표계가. 그래서 구면좌표계 복습을 하시되 너무 구면좌표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면좌표계 공식 변화 공식이 원주좌표계보다 어려워서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걔를 조금 더 착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면좌표계의 그 화이는 위도 개념으로 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타는 경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물론 정확하게 세타는 경도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위도는 축이 조금 틀려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나 이런 의미는 우리의 위도 개념, 지구의 위도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걔를 왜 이렇게 변화식이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살으니까 우리는 너무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구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처럼 느껴서 다 모든 거를 평면인 직교좌표 평면이나 직교좌표 그 공간으로 봤던 거를 어떻게 보면 구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지구와 가깝게 지구스럽게 해석을 하려면 3차 공간을 구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제가 구까지만 설명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했던 타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면좌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오지브라로 뭐 타원면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때 했던 것들 다 구현을 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려다가 그건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너무 그래프에 치이는 것 같아서 뺐는데요. 타원면도 표현 가능하고 어쨌든 타원면까지는 안 가더라도 구면좌표 변화 공부 좀 꼭 해주셔야 다음 시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마 다다음 시간에는 구면좌표계를 기본으로 해서 또 공부가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도 어려운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용은 오늘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요. 그나마 오늘 공부한 거에서 조금 복습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복습 좀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